이번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아파트 거래가 매매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상가는 공실률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순창의 한 골프장에 확장 공사를 위해 근처에 멸종위기종 발견을 숨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기업이 붐비는 새만금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놨는데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과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고 군산과 김제 등 6개 시군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수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아파트 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전라북도의 주택시장은 월세 위주 거래로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금리 상승과 깡통 전세 걱정으로 매매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인데요. 상가 역시 공실률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의 전체 주택매매 거래량은 1,43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3% 늘었고 10월에 비해서는 10.4%가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한 이 단지의 경우 월세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월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대부분 갭 투자를 한 상태라 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월세를 찾는 분들은 계속 있는데 그만큼 물건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 시내 아파트 전세가는 매매가의 90%를 웃도는 상황이라 깡통 전세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월세 수요가 커지면서 월세 가격은 매매나 전세와 달리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가 거래 시장도 얼어붙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전북의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전국 하락폭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3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7.4%로 21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한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회자됐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진단입니다. 사업을 벌인다랄지 또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사야겠다라는 그런 수요는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라고. 업계에서는 짧게는 올 상반기,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에서 아파트 세대수가 가장 많은 전주 완산구의 경우 공인중개업소가 1년 새 40곳이 줄었습니다. 공인중개업소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10여 년 새 처음 있는 일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새만금 남북도로가 일부 개통되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도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올해는 기업이 붐비는 새만금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는데요.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까 우려도 여전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인프라 구축에 매진한 새만금 1.0 시대를 넘어 새만금 2.0 시대를 열겠다는 새만금 개발청. 공사판에만 머물던 새만금에서 올해는 기업 유치에 매진하겠다는 야심찬 설명입니다. 상반기에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법 시행 즉시 지구를 지정하고 활발한 투자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난해 산업단지 입주 계약 건수가 무려 21건, 투자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공항과 철도, 항만으로 이어지는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한 밑그림, KTX 열차 도입 검토 계획도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자화자찬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6조 원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이 좌초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발전 사업에 참여할 민간 기업 유치에 번번이 실패하고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송전선로 역시 착공을 못하고 해를 넘긴 겁니다. 이렇다 보니 SK그룹이 2조 원을 투자해 새만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까지 물 건너갈 판입니다. 전력개통 공사를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개발청과 내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공사비와 관련한 이견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실무 협상이 사실상 난항에 빠졌음을 시인하고 수상 태양광 사업의 정상화를 올해의 주요 과제라고 털어놨습니다. 한수원에서 내부 결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최고위층과는 다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어떻게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안착시키느냐 문제가 있어서 역대 최고라는 기업 유치 실적 발표. 하지만 수조 원대 투자를 좌우할 핵심 사업은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어 언제쯤 기업으로 붐비는 새만금 2.0 시대가 도래할지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시 결과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졸업자 기준 도내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은 60.8%로 전국 평균에 미달했습니다. 해당 기간 취업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예수대로 79.5%를 기록했고 우석대가 65.5%, 원광대가 64.7%, 전주대 58%를 달성한 가운데 군산대는 55.5%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은 64.2%로 도내 평균보다 3.4%포인트가 높았고 취업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로 68.4%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이달부터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전주시는 양육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각각 지급되고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부모 급여에서 보육료가 차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통합 처리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창의 한 골프장 확장 공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인근에 멸종위기 동물들이 있는데 이를 숨겼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환경당국은 환경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현장 조사도 하지 않아 편들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순창군 순화리에 자리 잡은 9홀짜리 골프장. 골프장 운영업체는 오는 2025년까지 77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18홀 규모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면적의 4배 수준인 80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넓히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골프장 근처에 지정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사실상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보전 가치가 큰 생물 자원들이 존재하고 분포하는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골짜기, 묵론, 저수지, 하천으로 이어지는 수생태계도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법적 보호종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 확장 예정 부지 내에도 15,000제곱미터가량의 보전구역이 지정돼 있던 상황. 그런데 지난해 5월 어찌된 일인지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하향 조정을 위해 업체 측이 제출한 이의 신청서에는 멸종위기 종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시작된 업체 자체 조사에서는 부지 인근에서 하늘다람쥐와 삭 등 멸종위기 종이나 천연기념물 5종이 목격되거나 흔적이 다수 발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이 서류를 근거로 업체 측이 멸종위기 종이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발견을 해놓고 골프장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니까 허위 문서를 작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역시 당시 소나무 군락 등 식생 보전 가치에 대한 조사만 했을 뿐 멸종위기종 서식에 대한 현장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의 3차례 조사 중 1차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는 멸종위기종 등이 발견되지 않아 현장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결정을 뒤집거나 재조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조사되었던 자료를 기초로 그 면적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에 이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출현한 기록도 없었고 출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으면 저희가 이제 그 조사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개발업체 측은 추후 내용을 정리해 해명하겠다며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관련 법리를 검토해 고발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3월 조합장 선거와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맞아 명절 인사 명목으로 입 후보 예정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과 관련해 국회를 중심으로 이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중앙당과 시도당만을 운영하고 시군구의 경우 지역위원회나 당협위원회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편법으로 지역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지구당을 부활하거나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올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개정 반대 논리가 허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정부가 매입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 여당이 개정안을 무제한 수매라는 표현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진정성을 갖고 개정에 동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몰래 빼내고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런 사실을 10여 년간 숨겼던 일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이 돌연 숨진 뒤에야 수억 원대 사기가 드러났는데 금고와 고객 측이 책임 소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온 최모 씨. 3년 전 최 씨를 담당하던 직원이 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행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숨진 직원이 고금리를 유지해 줄 테니 예금 만기가 지나도 계속 넣어두라고 했던 4억 5천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당황한 최 씨, 뒤늦게 통장을 확인하다 보니 처음 보는 대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07년 예금 4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숨진 직원이 대출을 받아갔고 2009년 만기와 함께 예금이 고스란히 금고 소유로 빠져나간 것. 통장에 한 푼도 남지 않은 것을 10년 뒤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 묶어서 230만 원씩 넣어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대출 서류를 내가 쓴 일도 없고 확인서에다가 이렇게 확인서를 작성한 일도 없습니다. 최 씨의 문제 제기에 금고 측이 제시한 대출 서류에는 평소 최 씨의 글씨체와 다른 글씨로 개인정보가 쓰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담보로 잡힌 예금 통장에는 대출의 중요한 증거인 질권 설정 표시도 없었습니다. 확인을 파악을 안 하고 대출을 나갔을 시에는 당연히 실무자의 잘못인 거.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내부 전산망에 질권 처리가 완료돼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 또 최 씨가 10여 년간 제대로 예금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고객 측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인은 뭐 지분을 믿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할 수 있었던 조건이 충분했고 금고하고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현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전체 예금액의 10% 정도인 5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만기된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 예금을 찾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금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결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도내 초등학교 취약 대상 아동 12,905명에 대한 예비 소집 결과 4.6%인 598명이 불참했지만 경찰과 주민자치센터의 확인 결과 소재 불명 아동은 없었습니다.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은 취약을 미뤘거나 해외 유학, 조기 입학 또는 타 지역 전학 예정자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북도의 상수도 누수율이 일부 개선됐지만 손실되는 수돗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도내 누수율은 21%를 기록해 전년보다 1.4%포인트 낮아졌지만 다른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5번째로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누수율은 전체 상수관의 40%가량이 노후됐기 때문인데 전라북도는 내년까지 5천여억 원 규모의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해 누수율을 15%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주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해 5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 등에 신규 입주하는 시민으로 전주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남원시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취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장수군이 지역 어르신 목욕과 임의용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리 지역 소식 이종휴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어르신 임이용권과 목욕비 지원금을 인상해 지급합니다. 장수군은 임이용비를 1인당 연간 10만 8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고 목욕비는 6만 3천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인상 지급해 본인 부담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원금은 1월과 7월에 지급되는데 분실 우려가 있었던 종이 이용권 대신 바우처 카드에 충전해 지급하며 장수 지역 48개 임이용업소와 3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과 더불어 바우처 카드로 변경되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편의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역 일자리 창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고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 지원 행사 공동 참여,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무주군과 부산 기장군의 청소년 교류 행사가 무주에서 열린 가운데 두 지역 청소년 60여 명이 내일까지 덕유산 리조트에서 스키 체험과 태권도원 견학, 반디랜드 등을 관람하게 됩니다. 교류 행사는 바다가 있는 기장군과 산간지방 무주군의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며 지난 1999년에 시작됐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서울 관악구 등 자매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7곳과 도내 13개 시군에 각각 10만 원씩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심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매 우호도시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홍보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나누며 살아가는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8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 조사를 한 결과 반려식물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87.9%로 비교적 높았고 어떤 식물이라도 기르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면 반려식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은 정서적 교감과 안정이 55%에 달했고 공기 정화, 실내 장식 순이었는데 생명체로 존중한다는 공감도는 69%에 달했고 1인 가구는 73%로 매우 높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진안군 동양면 보촌마을에서 13만 원, 고창군 성송면 관동마을에서 15만 원, 후방마을에서 7만 3천 원, 남창마을에서 16만 원, 축동마을에서 2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향산마을 주민들이 16만 원, 양사마을에서 19만 원, 송암마을 8만 원, 고창군 흥덕면 용반마을에서 26만 원, 복룡마을에서 14만 원 전해주셨습니다. 노동마을에서 17만 원, 치이마을 20만 원, 수침마을 17만 원, 행정마을 13만 원,
송일마을에서 16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하연마을에서 13만 원, 월암마을에서 19만 원, 두현 이리마을에서 30만 원, 녹사마을에서 17만 원, 죽정마을에서 19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꽃과 별, 글자로 그림을 그리는 채소밭 작가 개인전이 전북도청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인 그룹 더 젊은이 오는 29일까지 뜻밖의 미술관에서 전국 각지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아트 페스타를 진행합니다. 배우 배종욱, 장현성이 출연하는 연극 러브레터가 오는 14일과 15일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비앙 댄스 컴퍼니가 오는 14일 완조 향토 예술문화회관에서 호두까기 인형 발레 공연을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생활 관습을 조명한 전시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 동향 분석 보고서를 공유하는 제1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오늘 전북도교육청에서 개최합니다. 2023년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 설명회가 오늘 남원 지리산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진안군이 오늘과 내일 군청 광장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완주군은 오는 20일까지 고산 미소시장 광장에 완주 곡감 직거래 장터를 마련합니다. 전북 현대모터스 FC가 오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 사인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고 군산과 김제 등 6개 시군에서는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1도, 익산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동북권 무주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진안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서해안권 군산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고창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